예, 뭐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책 같은 것들 안 나온 것도 일부 실망감을 더한 것 같고요.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즘 정말 툭하면 사이드카다, 서킷 브레이커다 이런 소식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요. 사이드카가 70번입니다. 지금 7월이거든요. 7월까지 70번 발동이 됐고 서킷 브레이커 역시도 13번 발동이 됐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 가까이 쌓인 발동 횟수의 절반을 이미 7월까지만 해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변동성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 아닙니까? 제 역할을 하기 충분한 겁니까? 일단은 필요한 어떤 제도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 특히나 이제 사이드카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이 정지가 되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따른 어떤 급락이라든지 급등을 막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 기술주 약세, 그다음 중국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외적인 요인이 큰데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장에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50%가량 거의 가다 보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뭐 사이드카 제도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주가에 너무 반도체 지수의 영향, 반도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 반도체 부분이 글로벌리 이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반도체 역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폭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폭 자체가 3%, 8% 폭이 이게 작은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올해만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올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게 사실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과 내일 거래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7월 월간 낙폭을 보면 마이너스 3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봤을 때 대체 2026년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기억이 될 정도인데 이전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보다 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30%까지는 안 넘었잖아요. 뭐 한 달에 30% 내려간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외환위기 상황과 금융위기 상황과 지금 좀 다르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높게 보면서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인상을 했지만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경제 자체는 굉장히 좋고 수출 역시 역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예상보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면서 그러니까 투자자 수준이라는 게 주가가 사실 3천에서 9천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것은 투자자들이 영업이 굉장히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치 수준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30% 수준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IMF나 금융위기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는 그때는 경제 장치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